네. 그러면 3교시 나이스 권한관리 업무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는 나이스가 3세대 나이스고요. 4세대 나이스가 이제 6월에 개통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3세대 나이스에 맞춰서 권한관리 부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권한관리 근거, 유아교육정보 시스템 및 교육정보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권한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고, 권한관리자는 파란색 글자만 보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 부여 방법은 자, 이게 매뉴얼도 있긴 한데, 저도 권한 관리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는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막 저희가 평소에 쓰던 용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아마 교도 선생님들께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월 말에 이제 업무 분장 발표 나시고 담당하시게 되면, 어, 이제 학교장이 학교 권한 관리자를 지정하여서 기관 마스터 및 권한 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내용을 내부 결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그대로 내부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 누구 선생님한테 나이스 마스터 및 권한 관리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부 결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 쭉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시게 되죠. 업무 분장에 따라서 쭉 부여하시고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부여하시다가 3월 말에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보유 현황을 내부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시스템 관리, 권한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권한 보유 대장을 조회하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어느 분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장이 되고요. 그거를 내부 결제 받아두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한을 잘 드렸는지 이제 내부 결제하는 거고요. 여기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결제한 것을 생기부 점검 때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학교 권한 관리자는 기관 마스터 인증서의 비밀번호 변경 및 키갱신을 실시하여 기관 마스터 인증서를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학기 초에 권한 담당자로 부여받은 선생님들께서는 권한을 부여하셔야 되는데, 자, 경기도는 기관 마스터로 권한 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 마스터를 여러 명이 관리하는 경우에 누가 어느 분께 어느 권한을 줬는지 남지 않기 때문에, 그쵸. 기관 인증서를 한 명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기관 마스터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시스템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선생님 이름을 입력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부여 가능에다가 모두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일괄 등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매뉴얼 교무업무 매뉴얼도 있지만 일괄 등록하셔가지고 부여 가능에다가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용 가능은 체크 해제하시는 거 아시죠? 네, 사용 가능은 체크 해제하시고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여 가능에만 체크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먼저 2월 달에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권한을 쭉 드린 다음에 권한을 쭉 드렸어요. 드리고 권한 보유 대장은 저희 나이스 걸 쓰니까요. 네, 수기로 잘 작성하진 않으시죠? 자, 쭉 권한을 드리는데 갑자기 권한 관리자가 이제 휴직이나 병가를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저희가 사실 꼼꼼하게 드린다고 드리지만 중간에 보면 정보 공시할 때도 권한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교원 평가할 때도 권한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권한 주실 분이 안 계시면은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대행자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혹시 갑자기 변경될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를 지정하시고 그 선생님께 권한 부여하는 방법을 잘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기 초에 저희가 아까 이제 권한 보유 대장을 내부 결제를 받고, 그 다음부터 바뀌는 부분은 변동 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다 드렸지만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 대장을 관리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나이스에서 또 나이스에서 이거를 또 상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중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학교마다 다른데요. 변동 대장을 학교마다 알아서 뭐 나이스에서 상신하는 경우는 여기는 뭐 제외한다든지 학교마다 알아서 권한관리 변동 대장을 또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 선생님 전출 간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체크하시고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뭐 명예퇴직도 마찬가지고요. 다 교육청에서 인사 담당자께서 중간에 다 그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문도 왔겠지만 인사이동이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이스 화면이 되겠습니다. 나이스 화면 보시면 제일 진한 색 보시면 진한 색에 있는 그게 메뉴가 대분류이고요. 중분류가 이제 기본 학적 관리이고 그 밑에 있는 작은 메뉴들을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최하위 메뉴가 페이지고요. 요 메뉴가 요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파란색 진한 곳에 있는 메뉴가 대분류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학적 관리 같은 단위 업무가 중분류이고 페이지는 최하위 메뉴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용어들로 저희가 이제 그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용어들을 잘 봐주시면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행인 거는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권한 업무를 맡을 때 부담이 되더라고요. 막 권한을 못 받아서 뭐 일을 못 하신다라고 하실까봐. 근데 다행인 거는 일단은 담임교사는 담임 편성 관리, 교육과정의 담임 편성 관리라는 메뉴에서 담임교사를 편성하시고 담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여기서 부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담임 권한은 여기서 처음에 들어가져 있을 거고요. 교과목 권한은 또 수업계 선생님께서 과목 개설 관리에서 등록을 하시고 교과목 권한을 드립니다. 네, 그쵸.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동아리 활동 선생님께서 동아리 활동 부서 배정하시고 부서 등록하시고 권한을 신청해서 권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해야 될 게 주로 이제 업무에 관한 권한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담임교사나 교과목이나 동아리 활동은 그 이전에 교무 업무 하시는 분들께서 이 권한을 다 드려서 이미 3월 초에는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업무에 관한 권한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PPT가 있지만 일단 제가 실습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이게 내용이 글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습을 통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PP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권한 관리를 들어가시면 선생님들께서 모든 부여할 수 있게 부여자로 하신 다음에 시스템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권한 관리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교육용 서버기 때문에 메뉴가 다 많죠. 네. 들어가셔가지고 단위 업무 보시면 이 단위 업무라는 게 이거예요. 페이지 관리, 단위 업무 관리, 사용자 그룹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업무 절차 관리 이거를 단위 업무라고 합니다. 자, 단위 업무 등록에 가보시면 시스템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통 관리는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무 업무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입학, 교무, 학사, 보건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행정에서는 급식, 보건, 장학, 체육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 들어가시면 뭐 민원 있죠. 민원. 담임 선생님들 민원이나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는 메뉴가 일반 행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갑자기 뭐 민원 권한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민원 권한은 일반 행정에 있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업무가 더 수월하겠습니다. 자, 교무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통으로 조회하시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교육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메뉴예요. 공통 메뉴가.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단위 업무명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 기본 신상 관리에 이렇게 4개의 페이지가 4개의 그 최하위 단위라고 했죠. 4개의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정보 관리 조회하시면 기준 정보 관리는 뭐 학기를 1학기, 2학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메뉴가 들어가서 있겠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단위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권한을 한번 저 드려볼게요. 그럼 교육부에서 있는 권한을. 자, 처음에 사용자 권한 관리에서 개인별 권한 등록으로 갑니다. 자,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여기 지금 저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가 네, 자,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하시면 뭐 사용자 그룹 등록,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이 나와요. 자, 처음에 사용자 그룹 등록에서 등록을 누르시면 교무 업무, 교무 학사. 자, 공통은 없어요. 제가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학교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자, 요거를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 선생님께 이 메뉴가 들어가집니다. 네, 닫기. 네. 누르시면은 제가 지금 모든 권한이 있어서 제가 만든 권한을 넣었는데요. 등록에서 네, 지금 고등학교 기준정보관리 그룹이라는 메뉴를 등록해서 저장을 해서 이 선생님께 넣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단위 업무별 자료로 가셔가지고 교무 업무, 교무 학사, 그 다음에 기준정보관리였죠. 메뉴가 워낙 많아서요. 여기서 아까 제가 고등학교 기준정보관리를 방금 넣어드렸고요. 목록 누르시면 페이지가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이거를 쓸 학교에 조직 권한을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 학교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메뉴를 선생님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조직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유는 뭐 신규 등록 아니면은 뭐 사용자 담당자 변경 뭐 이런 것들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J라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학교에 기준정보관리라는 메뉴가 생기고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자, 다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오시면 등록. 자, 기존에 있는 그 단위 업무를 그대로 쓰실 때입니다. 자, 제가 없어서. 자, 만약에 체크를 하시고 없는 메뉴, 드릴 메뉴를 체크하시고 여기 누르시면은 단위 업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페이지명이나 체크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께 여기 사용자 그룹에 들어가고요. 다시 단위 업무로 가서 제가 뭘 드렸냐면 학급별 출결 현황을 드렸어요. 학급별로 출결 현황을 반별로 조회할 수 있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시고 선생님들 학교에 조직 권한을 드려야지 선생님 학교에서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등록. 네, 등록. 자, 근데 선생님께 드렸는데 반이나 학년이 조회가 안 된대요. 자, 메뉴에 따라 다른데 아까 기준정보관리는 학년 반 조회하는 게 없는데 학급별 출결 현황 같은 경우에는 학년 반을 반별로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직을 주신 다음에 학년 반 권한도 드려야 돼요. 여기서 등록을 누르시면 선생님들 학교에 학년 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드릴 반을 체크를 하시고 저장. 자, 변경 사유는 신규 등록.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바로 그 정보가 조회가 된다면 또 조회가 되지 않고요. 이거를 여기서 일괄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하느냐? 정결 규정에 따르는데 일단 교장 교감쌤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뭐 담당자에게 학급별 출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용을 쭉 치시고 결제 라인 넣어서 저장하시면 최종 결제자가 결제하는 순간 그 선생님이 이제 1학년 1반부터 반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좀 막 아무나 이렇게 그 권한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학년반 권한을 승인 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중요한 생기부 조회나 그런 권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주지 않고 여기서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서 그 선생님께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일단은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다시 제가 아까 단위 업무로 가겠습니다. 공통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이런 메뉴가 다양해요.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페이지 중에 하나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두 개 다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만 줘야 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단위 업무를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매뉴얼에 있는 대로 저희가 학기 초에 보통 어떤 업무를 하냐면 학교 생활기록부 조회 권한을 교장 교감 선생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단위 업무 등록에서 단위 업무명은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육부가 고로 되어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로 했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조회만 되는 단위 업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들어가면 뭐 자료 반영 그런 거를 교장 교감 선생님께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위 업무를 좀 클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무 업무로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들 학교를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조회에서 페이지, 최소 이거 그 업무를 넣는데 페이지에서 학생부에 있죠. 학생부에서 조회하시고 페이지가 많은데 교장, 교감 선생님께 개인별 조회 권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는 드리지 않고요. 개인별 조회 권한만 교장, 교감 선생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 업무 등록했고 요 단위 업무에 페이지를 요 하나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등록으로 가서 여기 지금 학교에 지금 생기부 조회 그룹이 없어요. 이 그 메뉴를 쓸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등록 조직 학교 선택하시고요. 뭐 그룹명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고등학교 생활 생기부 조회 그룹 이렇게 사용자 그룹을 선생님들이 아시기 쉽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체크하시면 모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뭐 부여된다고 하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만 담임 교과목 동아리 활동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기부 조회 그룹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생기부 조회 사용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기부 조회 그룹에다가 아까 제가 만든 단위 업무를 매칭을 시킬게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만든 단위 업무, 생기부 조회 요 단위 업무 있죠? 이것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기부 조회 그룹에 이 단위 업무와 페이지가 연계가 된 겁니다. 매칭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개인별 권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인별 권한. 자, 예를 들어서 제2, 저밖에 없으니까 제2, 자, 조회 하시면 등록, 자, 또 등록합니다. 등록, 교무 업무, 교무 학사,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든 메뉴입니다. 자, 고등학교 생기부 조회 그룹을 일단은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룹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 업무별로 가서 또 교무 업무, 교무 학사, 메뉴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생활기록부. 아까 제가 만든 게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목록 누르시면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는 메뉴. 여기서 클릭하시고 일단 선생님들 학교에 조직 권한을 주십시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조직 권한을 들이시고 신규 등록. 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학년반이 또 조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학년반에서 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교장교감 선생님이 이거를 안 드리면은
그 생기부 메뉴만 보이고 학년반이 없다라고 나와요. 계열 없음. 네. 근데 여기서 학년반을 조회해야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죠? 승인 요청. 뭐 교장, 교감 선생님께 생기부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제자 지정해서 결제 라인에 따라서 승인 요청을 해주시고 최종 결제자가 승인하시면 바로 권한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위 업무를 교육부에서 만든 공통을 이제 써도 되지만 학교에서만 필요한 단위 업무를 또 만들게 돼요. 그럴 때는 단위 업무 등록하시고 단위 업무에 페이지를 넣어주시고 사용자 그룹 만드시고 사용자 그룹이랑 단위 업무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개인별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실습을 해볼게요. 저희가 또 학기 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진로활동 있죠, 진로활동. 진로활동을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 반에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저희가 진로활동 누가 기록을 하실 수 있게 권한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쓸 이제 메뉴입니다. 여기도 이제 고등학교 진로활동 업무. 자, 이게 담임 선생님들은 진로활동 이제 권한이 자동으로 교과에서 들어가시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진로활동을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로활동 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등록하러 가야겠죠? 자, 페이지 등록, 교무 업무에서 교무 학사, 선생님들 학교 조회하시고, 자, 진로활동 업무에서 어떤 메뉴를 넣을 것인가? 자, 진로활동은 학생생활에 있습니다. 학생생활에 있고요. 학생생활에 메뉴가 많네요. 진로, 조회. 그래서 진로활동 누가 기록과 진로활동 조회 두 개 메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활동 업무에 메뉴가 두 가지가 생기죠. 자, 페이지 등록했고요. 이제 사용자 그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하려면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로 들어오셔가지고 등록 해서 고등학교 뭐 진로 그룹으로 할게요. 진로 그룹 그래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저희가 만든 그룹에 아까 만든 단위 업무를 매칭시켜 주겠습니다. 그룹을 만드시고 진로활동 그룹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진로활동 업무 단위 메뉴를 저장을 해주시면 자, 단위 업무 진로활동 그룹에 단위 업무가 나오고 페이지가 나오겠습니다. 이 두 개만 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개인별 권한 등록으로 오십니다. 개인별 권한 등록으로 오셔가지고 제2 찾기 네, 조회해서 자, 뭐 진로 선생님 맞죠? 일반 선생님 등록해 찾아서 교무 학사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교에다가 조회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등록했고요. 이제 단위 업무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무 업무에서 교무 학사 많기 때문에 진로라고 검색을 할게요. 진로에서 제가 만든 메뉴거든요. 고등학교 진로활동 업무. 이제 목록 보시면 페이지가 나오고요. 네, 체크하시고 선생님 학교에 관한 조직 권한을 먼저 주시고 등록. 그 다음에 학년 반에서 다 드리면 안 되죠. 그쵸? 다 드리면 안 되고 여기 플러스 하시면은 반별로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해당 반만 이렇게 뭐 체크하셔가지고 진로활동 들어가는 해당 반만 체크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뭐 진로활동 교사에게 권한 부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진로활동 선생님한테 그 반의 진로활동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이게 이제 권한이 있지만 이게 워낙 이제 또 페이지가 다양하고 학교마다 이제 업무 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많을 때는 학교에서 단위 업무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등록하시고 거기에 넣고 싶은 메뉴 페이지만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룹을 만드신 다음에 그 그룹에 단위 업무를 이제 연결 매칭시키시고 그다음에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그 선생님의 권한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권한 관리에서요. 여기 밑에 보시면 권한 인수인계라는 메뉴도 사실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이걸 쓰긴 쓰는데 선생님을 찾기 누르시면은 이제 전출자도 찾을 수 있어요. 기전출자나 권한 삭제자 조회하시면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쭉 나오고요. 이게 수업계 선생님을 다음 수업계 선생님한테 이 권한을 드리고자 하면 그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 찾아서 여기 해당하는 권한을 오른쪽 이양을 시키셔도 됩니다. 이양을 시키셔도 되긴 한데 뭐 그대로 다 체크하시면 안 되죠. 업무 분장이 달라지고 권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권한 인수인계라는 메뉴도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전임자 선생님께서 이제 권한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신다면 여기 인수인계 메뉴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요 권한에서요. 학년반 권한은 현재 학년도 유효기간이라고 하나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양을 하시더라도 아까 단위 업무별로 학년반 권한을 줘야 되는 경우에는 단위 업무에서 학년반 권한을 따로 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 이양하고 이양을 했어요. 이양했는데 선생님이 자기 근데 권한이 없대요. 그 이유는 학년 반 권한 같은 경우에는 리셋이 되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맞춰서 다시 학년 반 권한을 드려야지 그 선생님이 올해 학년 반 조회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메뉴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별 등록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조회를 하시면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보시면 교무 업무 선택할게요. 교무 업무 조회를 하시면 여기서도 학년 반, 교과목, 동아리 활동 아까 단위 업무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메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승인 요청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성적계 선생님이신데 담임이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담임 권한을 생기부에 뭐 입력 관한 담임 권한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을 성적계 자료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학년반 권한을 성적계 선생님께 드리면 그 선생님은 이미 담임 권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반의 담임 권한 생기부 입력까지 할 수 있는 담임 권한이 다 들어가서요. 그래서 담임이면서 성적계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 서브 시스템별에서는 절대 학년반 권한 주시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목록에 보시면 마감 관리 있죠. 여기서 학년반 권한을 드려야지 정말 필요한 권한만 갈 수 있고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드리면 원래 있던 권한에서 모든 권한이 모든 반의 권한이 딸려가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못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년반 권한은 단위 업무별에서 학년반 권한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연수 받을 때 이거 이제 하시면 원래 있던 권한에 대해서 모든 학년반 권한이 간다고 해서 그 학년반 권한 드릴 때는 단위 업무별 권한에서 다 드렸거든요. 좀 번거롭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반별로 다 조회돼야 될 게 뭐 이런 것도 성적 처리 같은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일일이 조직 권한 드리고 학년반 권한 다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성적계 선생님한테 필요한 권한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PPT를 보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상황 말씀드릴게요.
자, 학교 업무에 맞는 사용자 그룹이 없을 경우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아까 단위 업무 등록에서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업무를 여기서 이제 페이지 업무를 필요한 것만 체크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그룹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자 그룹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그룹에다가 만든 단위 업무를 매칭을 시키십니다. 등록을 시키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그것을 등록을 하시고 단위 업무별에서 그 학교 조직에 대한 권한을 들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학년반 권한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반 권한을 줄 필요가 없을 때는 창이 떠요. 뭐 이 권한은 학년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창이 뜨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년반 권한을 드리고요. 여기서 아시겠지만 학년반 권한은 승인 요청을 하셔야지 자료 권한이 부여되도록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권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통해서 이 권한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권한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담임이면서 성적 업무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담임 권한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아까 가운데 있던 그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서 드려버리면 전체 학급의 학년 반 권한을 드리면 전체 학급에 대한 그 생기부 입력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적 업무 그 권한 부여하실 때는 단위 업무에서 반드시 학년 반 권한과 교과목 권한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업무에서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요것도 저희가 이제 메뉴가 있는데 발령 전 임시교사 등록을 이제 해야 될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 발령 전 임시교사를 저희가 미리 이제 그분들한테 업무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담임 편성이나 시간표에서 시간표 입력하실 때 그 선생님들 이름을 먼저 불러오고 싶으면 저희가 임시교사를 등록해 드릴 수 있는데 등록해 드리면 뭐 시간표에 그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들어가고 다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권한을 이양하면 되거든요. 그 선생님이 인사정보에 등록되면 보통은 전입교사가 3월 1일자로 넘어옵니다. 선생님 학교 3월 1일자로 넘어오고 혹시 그 전에 뭐 거의 안 쓰긴 합니다. 뭐 시간표에 미리 그 선생님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미리 그 업무에 관한 권한은 드릴 수가 없어요. 임시교사로 편성하더라도 업무에 관한 권한을 드릴 수 없고요. 네,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이 바뀌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 입력은 3월 2일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사 했을 때 담임이나 교과목 등의 메뉴에 대해서만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입니다. 그 예전에는 사용자 가족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어차피 가져와서 드려봤자 2월 28일자로 모든 권한이 다 삭제되기 때문에 굳이 이 매뉴얼을 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작업을 미리 하시고 싶으신 시간표에 이름을 미리 넣고 싶으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임시교사 등록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